우리 사람은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외에도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의 영향을 받아 그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그 나는 하늘로부터 이 천체들한테, 이 별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품은 어떻게 생겼다 하는 형태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작용하는지 하는 기능과 그리고 작용의 강약을 나타내는 파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별들의 영향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별들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여러분들의 그 성품은 의도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잘 바꿔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잘한다 하는 자기 기능과 자기가 잘하는 게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과 또 하고 있는 일이 잘 맞으면 행복한 것이고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하고 잘 맞지 않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품 그 자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기능과 세상 일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잘 맞으면 행복한 것이고 또 잘 맞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최초의 그 보험 업무가 시작되었을 때, 보험회사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그때는 아직 사람들이 세일즈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그래서 세일즈맨들이 나가서 일을 하면 별로 성과가 없을 때였습니다. 보험에 들으라 그러면 그게 뭔지 잘 몰라가지고 성과가 거의 없을 때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회사에 입사했지만 그래도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뽑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보험회사라는 건 직원이 많을수록 좋죠, 사실은. 그래서 많이 뽑은 거예요. 결국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만둘 때입니다. 성과가 없으면 보험회사는 당연히 그 사람을 내보내죠. 다 무슨 월급 줄 수가 없으니까. 그때 어느 한 사람이 유독 특별한 성과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가서 몇십만 원도 못 태우는데 그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한 달에 2, 3천만 원 이상 성과를 올린 것입니다.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성과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는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군. 이 사람이 만약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걸 가르치면 잘하겠군. 그래서 그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하고 결국 회사를 맡겼습니다. 그 세일즈만이 이제 사장이 돼가지고선 그 회사를 이제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회사는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그 친구는 세일즈맨으로서는 성과가 매우 훌륭했지만 사장으로서의 성과는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 친구의 천성은 세일즈맨으로서는 행복한 것이지만 사장으로서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장 묻기가 아닌 거예요. 세일즈맨 묻긴 거예요. 이렇게 세일즈맨의 기능과 사장의 기능을 알아보는 것이 곧 천성검사입니다. 이 사람은 세일즈하는 게 좋은지 사장하는 게 좋은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천성검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천성검사는 이 사람을 해칠 사람이냐 아니면은 나한테 이득을 줄 사람이냐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인물이 없다고 난리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년월일시,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천성 또한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여기 나오는 이제부터 앞으로 할 이 사람들의 생년월일은 이 떠돌아다니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검사는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 그 사람이 생년월일시가 정확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다른 걸 했으면 어쩔 수 없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검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판단하기에 이 사람은 나라를 책임져도 좋을 그럴 최고 통치권자의 자질이 있으면 합격이라는 판정을, 그렇지 않으면 실격이라는 판정을 내릴 것입니다. 이렇게 합격과 실격이라는 판정을 내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재미삼아 참고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최고 통치권자로서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첫 회이기 때문에 먼저 이 천성검사란 무엇인가 하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 회부터는 천성검사의 뜻은 이제 한번 들었으니까 빼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검사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도표를 보십시오. 저기 제일 먼저 1번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성운입니다. 성운이라는 것은 별의 기운이라는 뜻이에요. 성운이라는 것은 별의 기운입니다. 이 봄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꽃이 핍니다. 우리나라는. 그러죠. 그러나 또 이제 가을에는, 지금부터 이제 가을이 시작합니다. 이 가을에는 또 모든 잎들이 하나씩 둘씩 떨어져서 나무 줄기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꽃이 피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은 온도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온도가 변하면 이렇게 꽃도 피었다가 또 꽃도 지었다 이런 것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온도가 변하는 이유는 하늘의 별들 때문입니다. 기후가 바뀌는 것은 하늘의 별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기후가 바뀌는 것은 몸으로 느껴서 아는데 왜 기후가 바뀌는지 온도가 바뀌는지 그 까닭은 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 못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의 별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별들의 작용에 의해 우리나라는 봄에 진달래와 개나리가 피지만 우리나라가 아닌 또 다른 나라는 다른 꽃이 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 습기가 틀리거나 뭐가 틀리니까. 이렇게 별들의 영향에 따라 생겨나는 성품을 성운이라고 합니다. 별들의 기운에 의해서 우리의 뭐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꽃이 바뀌고 각 나라마다 꽃이 다르듯이 그렇게 기운이다 이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사람도 역시 그와 같이 바뀌어서 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꽃이 이렇듯이 우리 사람도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 외에 별들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태어나는 순간 어떤 별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 별들의 기운에 따라서 그 성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사주라는 것이 있어요. 사주. 이 사주라는 것은 또한 별들의 영향입니다. 사주가 결국은 별들의 영향이에요. 이 사주는 태양, 달, 그리고 지구의 영향만을 갖고 따지지만 사주라는 것은 태양하고 달하고 우리 지구 요 세 가지만 가지고 따지는 게 사주예요. 따지지만 천성검사는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 모든 별의 영향을 따지는 것입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저기 우리 태양계에 있는 별들입니다. 저 별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이제 천성검사입니다. 사주는 태양, 달, 지구만 가지고 있는 게 사주예요. 근데 왜 사주냐? 자, 태양이 년이에요. 월이 달이고, 그 다음에 일이 지구입니다. 그러면 신은 뭐냐? 신은 각도예요. 그것의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냐. 그래서 사주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 성운은 태양계에 있는 별 전체의 영향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 바깥에도 또 별들이 있죠. 그 우주에는 더 큰 많은 별들이. 그러나 그 별들은 너무나 멀어가지고 누구나 영향이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전부 다 배제해버립니다.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고
똑같게 봤지만, 그러나 저 태양계에서 벌어지는 별들의 작용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다르게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 태양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로 천성계입니다. 천성검사입니다. 여기서 태양계란 저 그림에서 보다시피 태양을 중심으로 맨 왼쪽에 저 하얗게 나와 있는 게 저게 태양이에요. 저 큰 게.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양계의 영향을 받는 것을 성운이라고 합니다. 스타 에너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도표가 바로 성운입니다. 1번이 성운이에요. 자, 저 1번이 성운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이렇게 저렇게 뭉치면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도라고 합니다. 이게 도예요, 도. 그리고 옛날에 인도의 석가는 이 도, 에너지의 세계를 자각하는 것을,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였으며, 노자는 도, 그리고 나는 제로지대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세계를 나는 제로지대라고 해요. 근데 옛날에 노자는 도라 그랬고, 또 그것을 아는 것을 석가모니는 깨달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밤낮 그 에너지는 입자적으로만 따지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서양에서도 유일하게 도의 세계를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피타고라스라고 하며 서양 철학의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피타고라스가. 이 피타고라스는 도의 세계가 파동치는 세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그러니까 움직이는 파동치는 세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가 우리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세계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우리 동양에서는 돈이 뭐 어쩌니 뭐 이러면서 뭐 덕이니 뭐 이런 걸 하는데, 이 피타고라스는 그것을 숫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숫자를 표현했어요. 우리가 지금 따지는 그 십진법 이런 거 전부 다 피타고라스가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노자의 덕, 그러니까 도에서 우리 인간의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이, 노자는 그걸 덕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덕이에요. 덕. 그리고 석가는 그걸 법이라고 했어요. 불법 하는 게 법이 그거예요. 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파동의 작용을 귀로 듣는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파동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귀에 들린다. 그 귀에 들리는 것을 음악이라고 했으며, 음악이에요. 음악, 뮤직, 음악이라고 했으며,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가 만든 음계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뭐 무슨 모차르트나 슈베르트나 베토벤이 만든 것처럼 생각되죠? 전혀 관계없습니다. 피타고라스가 만들었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아셨죠?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를 우리 귀가 감지해낼 수 있는 그 높낮이를 갖다가 피타고라스는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음계를 만든 것이 피타고라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피타고라스는 테오리아라고 해서 인간의 모든 편견을 없애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다 없애고 순수한 영혼 상태에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관조. 예, 이거 어려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기라는 것이 개입되지 않고 순수하게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가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는 그것. 우리는 그걸 여기까지 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 설명으로는 그게 현시안입니다. 현시안. 예, 그러니까 이 현시안, 이게 테오리아예요. 이 현시안을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하늘의 별들의 기운을 숫자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 두 번째 도표가 바로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이 피타고라스의 남바입니다. 피타고라스 남바입니다. 이 피타고라스 남바는 1부터 22까지가 있는데 22가 아니고
1부터 계속해서 20이가 아니고 9까지가 있고 그 다음이 11이고 11 다음이 22예요. 그러니까 11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1이라는 것이 가장 강하다는 뜻입니다. 1번이. 그거는 뻗어나가는 힘도 강하고 끌어당기는 힘도 강한 거예요. 2번은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고 3번은 뻗어나가는 쪽이 강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강하다는 뜻은 현실 세계를 원하는 대로 바꾸어 놓던지 또 아니면 원하는 대로 현실 세계가 딸려온다는 뜻입니다. 그 1번이 제일 강한 거예요. 피타고라스 남바 1번이. 1번이 하면은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끌어당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뒤로 갈수록 약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피타고라스 남바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뒤로 갈수록 에너지는 점점점 약해져서 마지막 22번은 거의 이 현실 세계와 거의 같은 정도의 파장의 세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 눈에 보이는 세계하고 거의 같은 상태가 22번이에요. 아주 약해져가지고 이제 점점 약해져서 이 눈에 보이는 세계와 가장 가까운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22번 또한 행운이 잘 따르게 됩니다. 1번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 22번은 이 눈에 보이는 세계하고 거의 파장이 비슷해서 행운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 세계의 파장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원하면 쉽게 만나.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현실 세계하고 만나가지고 이루어지는 행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번은 거저먹는 게 많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 아마 노태우 대통령이 22번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타고라스의 남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표 두 번째는 피타고라스의 남바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성운,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남바. 그리고 이 세 번째 남바는 코스모스 남바라고 하는데 저 세 번째 남바는 원래는 중국 옛날 황실에서만 자기네들끼리만 쓰던 방법입니다. 저게 황실에서 비밀리에 자신들의 성품을 알아왔던 숫자입니다. 얘가 나중에 훌륭한 황제가 될 것인지 아닌지 그거 다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호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앞에 번호는 숙명,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성격, 즉 숙명을 나타내고 가운데 번호는 그 움직임인 운명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같은 번호가 두 개가 똑같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고 움직이는 것도 그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번호는 자기가 생긴 모습, 숙명. 아셨죠? 숙명. 숙명이 뭐냐면 얘는 등불로 태어났다가 숙명이에요. 얘는 마이크로 태어났다가 숙명입니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작용하느냐는 운명이고. 그래서 가운데 번호는 운명, 처음 번호는 숙명. 그리고 세 번째 번호는 남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이는가가 세 번째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세 번째 번호가. 다시 말하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게 숙명이고 어떻게 행동하며 이게 운명이고 또 무엇처럼 보인다가 세 번째 외관입니다. 표시하는 게 바로 저 코스모스 남바입니다. 그런데 저 코스모스 남바는 주로 어디다 사용하느냐? 자기네가 황실이 있지만 바깥에서 뛰어난 사람이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뛰어난 사람이 나중에 자기네 황실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뛰어난 사람이 태어났다 그러면은 황실 밖에 뛰어난 인물이 태어나면 코스모스 남바를 통해서 그 사람을 확인하고 얘는 진짜 황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죽여라 해서 황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면 그를 제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황실을 계속 유지하려면 자기네를 갖다가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나면 제거해버리려면 역시 이 코스모스 남바를 통해서 그걸 확인해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코스모스 남바입니다. 자, 네 번째 도표는 라이프 패턴입니다. 라이프 패턴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는 유형을 말합니다. 어떻게 사는가 하는 유형. 예를 들면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매사에 어긋나면서 사는 사람인지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기 집처럼 마음을 붙이면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제멋대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꼭 어디 가든지 깽판 놓는 사람인지 하는 따위를 알아보는 매우 중요한 생활 패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성검사를 알면은 저 사람은 원래가 저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뭐 도덕
교육 가르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본인은 몰라요, 그거를. 왜냐면 이렇게 별들의 기운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바로 천성검사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도표는 행운의 열쇠라고 해서 이것은 사람이 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장애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장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운의 열쇠가 귀다. 라 그러면 행운이 귀예요. 이 사람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남이 뭐라 그러면 말을 안 들어요. 야, 너 글로 가면 교통사고나 가지 마. 말을 안 들어요. 그걸 가서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 들으면 행운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남의 말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면 행운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지 머리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머리 있는 사람은 머리를 못 쓰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 머리 뭐 일부러 또 쓴다고 해서 그게 써지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천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인하고 관계없어요. 또 여섯 번째는 에너지 패턴으로,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에너지 패턴. 이것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패턴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도 좋고 또 머리도 뛰어난데 별 볼 일 없이 사는 사람은 바로 에너지 패턴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에 김웅룡이라고 하는 천재 소년이 있었어요. 3살짜리 애였는데 그때 걔가 미국까지 가서 하버드도 가서 정식 학생은 아니었지만 뭐 공부하고 그랬어요. 천재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 어디서부터 학원 교편 잡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큰 일을 못하고 지금 저렇게 사는 이유는 에너지 패턴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성격도 좋고 머리도 뛰어난데 별 볼 일 없이 사는 사람은 바로 에너지 패턴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에너지 패턴이 약한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게 되면 이 또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에너지가 약한 사람을 갖다가 뭐 높은 자리 대통령을 시킨다든가 이런 걸 시켜놓으면 이 사람은 할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 책임질 수 없는 파워의 소유자가 책임자로 있으면 그 회사, 그 나라는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패턴이 어느 정도 강한 것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해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어렸을 때하고는 틀려요. 어렸을 때는 애가 뭐 야릿야릿하게 뭐 별로 얌전하게 생긴 것 같았는데 얘가 원래 태어나기를 에너지 패턴을 강하게 태어나면 나중에 크면 점점 얘가 하는 짓이 틀려지는 겁니다. 변하는 거예요. 이게 약하면은 아무리 해봐야 그냥 그럭저럭 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너지가 가장 강한 상태를 활력이라고 하며, 에너지가 가장 강한 상태를 활력이라고 하며, 활력은 여기저기 모든 상황에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건 그냥 순수한 에너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강한 것이 황제와 창건. 그 황제하고 창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에너지가 창건으로 나라를 세우거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강한 에너지입니다. 황제가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고 창건은 없는 걸 만드는 게 창건이에요. 특히 창건은 현실에 없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기운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에너지 패턴이 출세로서 이것은 보이는 것은 모두 가질 수 있는 추진력을 말합니다. 근데 창건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데 출세는 반드시 있는 것만 가서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세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강한 에너지 상태입니다. 이 다음부터 이제 점점 에너지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큰 인물을 할 사람은 반드시 이 강한 에너지 패턴을 최소한도 2개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천성검사는 이렇게 6가지 패턴을 통해서, 저렇게 6가지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강약을 살펴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이 몰라요. 본인이 무슨 뭐 비타민 먹고 뭐 운동한다 그래서 세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천체로부터 형성된 특성이기 때문에
좀처럼 바뀌지 않는 그런 개성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얘는 인물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천성검사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도 잘 모르는 본인을 발견하려면 천성검사를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인 문재인 씨 천성검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